피고는 원고에게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서울가정법원 3층 제7호 법정이었습니다. 강민희는 피고석에 앉은 남편 박준호의 뒷모습을 응시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준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500만 원짜리 골프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준호의 오른손이 명품 골프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벨트를 움켜쥐었습니다. 민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 마트 영수증 묶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제 준호가 골프용품점에서 300만 원짜리 드라이버를 샀던 영수증이 떠올랐죠. 방청석에서 딸 지은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 옆 변호사는 급히 골프 회원권 계약서를 뒤적였지만 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죠. 그럼 골프 회원권은 40년 결혼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1985년 봄이었습니다. 25 강민희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30평 아파트로 시집을 왔습니다. 대학 2학년을 중퇴한 지 일주일 만이었죠. 신랑 박준호는 신혼여행 대신 회사 골프 동호회 가입을 택했습니다. 신혼여행비 300만 원을 고스란히 골프채 세트와 가입비로 썼죠. 여보, 신혼여행은요? 민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가면 되지. 지금은 회사 인맥 관리가 더 중요해. 준호는 골프채를 닦으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결혼 첫 해 준호의 월급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50만 원만 민희에게 생활비로 주었죠. 나머지 100만 원은 골프 연습 장비와 접대비로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는 새벽 4시에 민희를 깨웠습니다.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 새끼 식사를 준비해야 했죠. 민희는 50만 원으로 5 식구의 한 달을 꾸려야 했습니다. 마트에서는 유통기한 임박 식품만 골랐습니다. 저녁 6시가 넘으면 30% 할인되는 채소들을 기다렸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과장, 차장, 부장을 거쳐 올라갔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으로 올랐죠. 하지만 민희가 받는 생활비는 50만 원, 60만 원, 80만 원에 멈췄습니다. 여보,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생활비 좀. 내가 아껴 쓰면 돼. 나도 회사 생활 유지하려면 돈 많이 들어. 준호는 매번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의 골프백은 점점 고급스러워졌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죠. 2015년이었습니다. 준호가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골프 회원권 팸플릿을 들고 왔습니다. 용인 컨트리클럽 회원권 샀어. 8천만 원이야. 민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 딸 지은의 대학 등록금 500만 원이 부족했죠. 민희는 동네 반찬가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반찬가게에서 일했죠. 오후에는 시어머니 당뇨 합병증 병간호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준호가 돌아올 때까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 3시간. 그렇게 번 돈이었죠. 2025년 7월이었습니다. 준호가 퇴직금 3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민희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걀 3개와 김치만 남아 있었죠. 쌀통에는 마지막 한 컵의 쌀만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주세요. 쌀도 떨어졌어요. 민희가 말했습니다. 3억밖에 못 받았는데 뭘 더 달라는 거야? 준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골프 회원권 팸플릿 3개가 들려 있었죠. 용인 CC가 괜찮은데 1억 5천이면 투자 가치도 있고. 준호는 소파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희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골프 친구들과 강남 고급 한정식당으로 향했습니다. 1인 15만 원짜리 코스였죠. 민희는 집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며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민희는 준호의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3년간의 골프장 이용 영수증이 빼곡했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2,4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민희가 받은 생활비는 2,880만 원이었죠. 민희는 영수증을 파일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민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허리까지 오던 긴 머리는 언제부턴가 단발이 됐습니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과 거친 주름이 가득했죠.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던 25 여대생은 어디로 갔을까요? 민희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딸 지은이 며칠 전 건네준 서류였죠.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민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가 골프 약속 때문에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민희는 식탁 위에 이혼 신청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준호가 현관으로 향하다 식탁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죠. 이게 뭐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농담이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뭐하게? 준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식탁에 던지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민희는 준호가 나간 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5글자를 입력했죠. 이혼 전문 변호사. 퇴직 3일 후 토요일 아침 8시였습니다.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골프웨어를 꺼내 입었습니다. 300만 원짜리 명품 브랜드였죠. 민희는 부엌에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골프 약속 있어. 저녁 늦을 거야. 준호가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럼 이번 달 생활비는요? 민희가 물었습니다. 이번 달은 넉넉하게 줬잖아. 내가 아꼈어. 준호는 골프백을 메고 문을 닫았습니다. 민희는 핸드폰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받은 생활비는 10만 원이었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걀 하나, 김치, 된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기요금 고지서가 놓여 있었죠. 35만 원이었습니다. 민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준호가 탄 택시가 멀어져 갔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준호는 강남 골프 연습장에 도착했습니다. 1층 골프용품 매장에 들어갔죠. 진열대에 신형 드라이버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쳐보고 싶은데요. 준호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네, 고객님. 이 모델은 280만 원입니다. 시타 가능하세요? 직원이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준호는 실내 연습장으로 가서 드라이버를 휘둘렀습니다. 공이 시원하게 날아갔죠. 괜찮은데. 이거 살게요. 감사합니다. 골프화도 함께 보시겠어요? 신상품이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120만 원짜리 골프화를 보여줬습니다. 준호는 신어봤습니다. 발이 편했죠? 이것도 주세요. 아, 저기 골프웨어도 괜찮네요. 네, 명품 브랜드 신상입니다. 85만 원입니다. 준호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총 485만 원이 결제됐죠. VIP 고객 혜택으로 포인트 4만 8천 점 적립해드렸습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흐뭇한 표정으로 매장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민희는 동네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할인 코너로 향했죠. 유통기한 임박 식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2,000원짜리 두부를 집었습니다. 색이 약간 변한 시금치가 3,000원에 나와 있었죠. 그것도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옆에서 젊은 주부가 시금치를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너무 시들었는데. 주부가 중얼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민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산대로 향했죠. 총 5,300원입니다. 계산원이 말했습니다. 민희는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카드 단말기에서 경고음이 울렸죠. 죄송합니다. 한도 초과로 결제가 안 됩니다. 계산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뒤에 줄 선 손님들이 민희를 쳐다봤습니다. 민희의 얼굴이 붉어졌죠. 저기, 그럼 이 두부는 빼주세요. 민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네, 그럼 3,300원입니다. 민희는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은 6,700원이었죠. 마트를 나왔습니다. 비닐봉투에는 시든 시금치 한 단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준호는 용인 골프장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골프 동반자 3명과 함께였죠. 오늘 스코어 좋았어요. 83타 나왔습니다.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 대단한데요? 저는 겨우 92타. 동반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특선 한정식 코스로 4분 주문하시겠습니까? 1인 8만 원입니다. 네, 그걸로 주세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복, 한우, 계절 채소가 차례로 상에 올랐죠. 다음 달에 제주도 골프 투어 가는데 같이 갈래요? 2박 3일에 1인 250만 원입니다. 동반자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오, 좋죠. 일정 보내주세요. 준호가 즉답했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민희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 물이 끓어올랐죠. 라면 하나를 넣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걀이 딱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민희는 달걀을 라면에 넣었습니다. 오래된 김치를 꺼냈죠.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2달이 지나 있었죠. 그래도 먹어야 했습니다. 민희는 라면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음식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셰프가 고급 스테이크를 굽고 있었습니다. 민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준호는 골프장 근처 고깃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동반자들과 함께였죠. 여기 한우 툭불 등급 맛있어요. 준호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1인분에 12만 원짜리로 갈까요? 좋죠. 4인분 주세요. 준호가 주문했습니다. 고기가 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졌죠. 박 형님은 퇴직하고 여유롭겠어요. 골프 맘껏 치고. 동반자가 말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집사람이 요즘 잔소리가 좀 심해서요. 준호가 소주잔을 들며 푸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야 평생 일했는데 이 정도 즐길 권리는 있죠.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준호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죠.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떨어졌습니다. 민희가 그것을 주었습니다. 청담동 고깃집 48만 원 사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희는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죠. 지난 3개월간 모아둔 영수증 더미가 있었습니다. 골프장 이용료, 골프용품, 식사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680만 원이었죠. 민희는 오늘 영수증을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728만 원이 됐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검색해뒀던 변호사 사무실 번호가 저장돼 있었죠. 민희는 그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모으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민희는 영수증 더미를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겼죠. 토요일 새벽 6시였습니다. 준호는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신형 골프백을 처음 사용하는 날이었습니다. 300만 원짜리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현관에 세워둔 골프백을 쓰다듬었죠. 가죽 냄새가 고급스러웠습니다. 준호는 침실로 돌아와 옷을 챙겼습니다. 민희가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디 가세요? 민희가 물었습니다. 골프.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 준호는 대답도 짧았습니다. 명품 골프백을 메고 현관문을 열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에 울렸습니다. 민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걀 한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통과 된장통만 보였죠. 냉동실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쌀통을 확인했습니다.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마지막 한 컵만 남아 있었죠. 오늘 뭘 먹지? 민희는 식탁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햇살이 따뜻했죠. 하지만 민희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준호는 택시에서 내려 용인 골프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입구에서 동반자 3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박 형님, 골프백 바꾸셨네요? 한 명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어제 샀어요. 괜찮죠? 준호가 자랑스럽게 골프백을 보여줬습니다. 300 넘게 주고 사셨겠는데요? 아, 네.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죠. 준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프런트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그린피 1인 35만 원이었죠. 캐디를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4명이 나눠내면 1인당 10만 원 추가였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스코어 잘 나오겠어요. 캐디가 밝게 말했습니다. 카트가 출발했습니다. 준호는 카트 안 냉장고에서 수입 에너지바를 꺼냈습니다. 한 개에 5천 원이었죠.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민희는 동네 슈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죠.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이 카운터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희는 라면 코너로 갔습니다. 한 박스를 들었죠.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저기. 민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죄송한데 외상으로 라면 한 박스만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달 말까지 꼭 갚을게요. 민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민희를 바라봤습니다. 안쓰러운 표정이었죠. 그러세요. 이번 달 말까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희는 라면 박스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죠. 오후 1시였습니다. 준호는 골프 9홀을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들어갔습니다. 레스토랑이 넓고 깨끗했죠. 창밖으로 골프장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특선 한정식 코스 어때요? 오늘 전복이 신선합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1인 8만 원이네요. 좋죠. 4명 주세요. 준호가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복죽, 제철 생선회, 한우구이,
계절 나물이 상에 가득 차올랐죠. 다음 달에 제주도 골프 투어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동반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제주도요? 좋죠. 2박 3일에 1인 250만 원입니다. 숙소는 5성급 리조트고요. 오, 괜찮네요. 신청할게요. 준호는 즉석에서 결정했습니다. 한우를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러웠죠.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민희는 집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외상으로 가져온 라면이었죠.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라면 하나를 넣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걀 한 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걸로 점심이랑 저녁을 먹어야 해. 민희는 달걀을 라면에 넣었습니다.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시큼한 냄새가 확 올라왔죠.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2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민희는 김치를 작은 접시에 덜었습니다. 라면을 그릇에 담았죠.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입 떴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준호는 골프 18홀을 마쳤습니다. 클럽하우스 카페로 갔죠. 동반자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늘 스코어 어떠셨어요? 83타 나왔어요. 만족스러워요. 준호가 뿌듯하게 답했습니다. 커피 마시실 거죠? 제가 살게요. 준호가 카운터로 갔습니다. 메뉴판을 봤죠. 아메리카노 4잔 주세요. 한 잔에 6,000원입니다. 총 24,000원입니다. 준호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가 완료됐죠. 다음 주 토요일도 치실 거죠? 동반자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벌써 기대되네요. 준호는 커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준호는 분당의 일식집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오마카세 전문점이었죠. 예약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카운터바에 앉았습니다. 셰프가 앞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죠. 오늘 코스는 1인 15만 원입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밥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치, 연어, 성게알, 도미. 신선했습니다. 요즘 집에 가기 싫어요. 아내가 잔소리가 심해서. 준호가 옆에 앉은 친구에게 푸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도 평생 일했는데 이 정도는 즐겨야죠. 친구가 공감하며 답했습니다. 준호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민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죠. 여보세요, 지은아. 민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오늘 아빠는 뭐 하세요? 응, 엄마 먹었어. 아빠는 골프 갔다가 저녁 약속 있다고 했어. 엄마, 혹시 돈 필요하세요? 제가 좀 드릴까요? 지은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민희는 밝은 척했습니다. 정말이에요? 힘들면 꼭 말씀하세요. 응, 알았어. 지은아, 엄마 정말 괜찮아. 민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냉장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민희는 냉장고 문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거실에 골프채를 던지듯 놓았습니다. 명품 골프백도 아무렇게나 세워뒀습니다.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민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주세요. 전기요금도 못 냈어요. 쌀도 떨어졌고요. 민희가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은 채 답했습니다. 내가 돈 관리를 못하는 거야. 내가 준 돈으로 못 살면 내 문제지. 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죠. 민희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민희는 핸드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딸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변호사 선생님, 내일 만날 수 있을까? 민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준호는 강남역 근처 골프회원권 중개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죠. 벽면에는 전국 골프장 회원권 가격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정장 입은 남성이었죠. 용인 쪽 골프장 회원권 알아보려고요. 준호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 용인이요. 지금 컨트리 클럽이 괜찮습니다. 시세도 안정적이고 투자 가치도 있어요. 상담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골프장 사진과 가격이 나타났죠. 1억 5천만 원입니다. 작년 대비 3천만 원 올랐어요.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좋네요. 이걸로 하죠. 준호는 고민 없이 결정했습니다. 상담사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계약금은 30%인 5천만 원입니다. 잔금은 한 달 후에 내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송금할게요. 준호는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켰습니다. 퇴직금 통장이었죠. 잔액이 2억 8천만 원이라고 표시됐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5천만 원을 송금했죠. 화면에 이체 완료가 떴습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해 주세요. 준호는 펜을 들어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준호. 상담사가 계약서 사본을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준호는 흐뭇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다음 달이면 내 회원권이 생기는 거야. 같은 날 오후 2시였습니다. 민희는 아파트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고지서 몇 장이 들어 있었죠. 첫 번째 봉투를 뜯었습니다. 전기요금이었습니다.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종 독촉장 -3일 내 미납 시 전기 차단. 35만 원이었죠. 민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봉투를 뜯었습니다. 가스요금이었습니다. 28만 원이었죠. 세 번째는 수도요금이었습니다. 12만 원. 이걸 어떻게 내? 민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은행으로 향했죠. 준호명의 통장을 챙겨왔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 통장 거래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오늘 출금 내역이요. 민희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통장을 기계에 넣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죠.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5천만 원이 골프회원권 중개사무소로 이체됐네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민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5천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민희의 손에서 통장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통장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죠. 직원이 통장을 주우려 했지만 민희는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민희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 지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오늘 골프회원권에 5천만 원을 썼어. 민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5천만 원을요? 생활비는 10만 원밖에 안 주면서 골프회원권에 5천만 원을.
민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엄마, 이혼하세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제가 변호사 알아볼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40년이면 충분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준호가 골프 연습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골프백을 내려놓았죠.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민희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죠.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준호는 TV를 보다가 민희를 흘끔 봤습니다. 식탁 위 서류가 눈에 들어왔죠. 리모컨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뭐야 이게? 또 농담이야? 준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민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너 나 없이 어떻게 살 건데? 번 돈도 없잖아. 준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희는 거실로 가서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지퍼를 열었죠.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골프장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준호가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신이 3개월간 골프에 쓴 돈이에요. 총 1200만 원. 민희가 말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리고 이것도요. 민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골프회원권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작성된 것이었죠. 오늘 오전 골프회원권에 5천만 원 쓰셨죠? 민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이걸 어디서 가져왔어? 내 서재 뒤진 거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네, 뒤졌어요. 40년간 당신이 나한테 한 것처럼요. 민희도 지지 않고 답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에 든 영수증이 구겨졌죠. 내가 평생 벌어온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뭐가 문제야? 준호가 고함쳤습니다. 민희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럼 법원에 가서 그렇게 말하세요. 판사님께. 민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증과 계약서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잠갔습니다. 준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 이혼 신청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였죠. 민희는 딸 지은과 함께 강남역 인근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 5층이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죠. 민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은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들어가자. 두 사람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대기실이었죠.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약하신 강민희님 맞으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김혜진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45세, 단호한 인상의 단발머리였죠. 검은 정장에 빨간 립스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시죠. 혜진은 두 사람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법전이 놓여 있었죠.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화로 대강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들어볼게요. 준비하신 자료 있으신가요? 혜진이 펜을 들며 물었습니다. 민희는 가방에서 파일 2개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죠. 골프장 영수증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건 남편이 3개월간 골프에 쓴 영수증들이에요. 제가 모아뒀습니다. 민희가 파일을 혜진 앞으로 밀었습니다. 혜진은 영수증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골프장 그린피, 골프용품, 식사비, 계산기를 두드렸죠. 총 1,200만 원이네요. 3개월에. 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편이 이번 주 월요일에 계약한 골프 회원권 계약서예요. 민희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혜진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용인 컨트리클럽 회원권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죠. 계약금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이건 재산 유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혜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이혼 전제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정황이 보이면 재산분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나요? 민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유리합니다. 법원이 이런 행위를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혜진이 안심시켰습니다. 지은이 옆에서 또 다른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노트 15권을 꺼내 쌓아 올렸죠. 이건 뭔가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20년간 매일 쓴 가계부예요. 매일 시장에서 산 것, 쓴 돈이 다 적혀 있어요. 지은이 노트 한 권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1995년 1월 1일부터 시작됐죠. 쌀 OKG-1만 2천 원, 시금치 한 단 마이너스 800원, 두부 두모 마이너스 1200원. 매일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혜진은 노트를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왔죠. 이건 엄청난 증거입니다. 40년간의 가사노동을 입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지은은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엄마가 40년간 아빠한테 받은 용돈 기록이에요. 혜진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죠. 1985년 추석 마이너스 10만 원, 1990년 설 마이너스 10만 원, 1995년 생일 마이너스 10만 원, 총 12번, 120만 원이었습니다. 40년간 120만 원이요? 혜진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였습니다. 네. 한 번에 10만 원씩 명절이나 생일 때만 주셨어요. 민희가 답했습니다. 혜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우선 남편 분명의 재산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할게요. 재산 명시요? 네. 법원 명령으로 은행,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재산을 공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혜진이 설명했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외에도 숨긴 재산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이나 예금 같은 것들이요.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죠. 혜진은 민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희님 재산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바로 갈게요. 1시간 후였습니다. 민희는 다시 혜진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서류를 펼쳐 보여줬죠. 남편 분명의 재산입니다. 대치동 아파트, 현재 시세 12억 원.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알고 있었죠. 은행 예금 3억 원. 여러 은행에 분산돼 있었습니다. 민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3억이요? 그렇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퇴직금 통장에 2억 8천만 원. 골프 회원권 계약금으로 5천만 원 나갔으니까요. 혜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주식 계좌 8천만 원어치 있습니다. 주식도요? 민희는 놀랐습니다. 준호가 주식을 한다는 건 몰랐죠. 합계하면 총 15억 8천만 원입니다. 골프 회원권 잔금 1억 원은 아직 안 나간 거고요. 혜진이 계산기를 보여줬습니다. 민희는 멍하니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15억 8천만 원. 나는 40년간 10만 원씩 12번 받았는데 골프 회원권 계약금 5천만 원은
부부 공동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겁니다. 재산 분할 때 고려 대상이에요. 혜진이 강조했습니다. 민희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혜진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40년 가사노동은 경제활동과 동등한 기여입니다. 최근 판례는 50대 50 분할을 원칙으로 해요. 정말요? 네.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부인이 집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그렇게 봅니다. 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15억 8천만 원의 절반이면 7억 9천만 원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재판 과정에서 하겠지만 최소 7억 5천만 원은 받으실 겁니다. 혜진이 말했습니다. 민희는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민희와 지은은 사무실 앞 카페로 갔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켰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40년이면 충분해요. 지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희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죠. 법원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뭐지? 준호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죠. 이혼 조정 신청서, 재산분할 청구서, 2장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서를 펼쳤습니다. 청구 금액이 적혀 있었죠. 청구 금액 7억 5천만 원.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7억 5천.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조정 기일 당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였죠. 서울가정법원 3층 복도였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변호사 이상민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52세 남성 변호사였죠. 회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골프 회원권 취소하면 위약금이 2천만 원인데 어떡하죠? 준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조정부터 해봅시다. 합의가 되면 재판 안 가도 됩니다. 이상민이 답했습니다. 준호는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500만 원짜리 골프 명품 시계였죠.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희와 혜진 변호사가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60대 남성 판사였습니다. 양측 모두 들어오시죠.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봤죠. 준호는 민희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민희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늘은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우선 재산 목록부터 제출해 주시죠.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준호 측 이상민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받아봤죠. 대치동 아파트 12억, 은행 예금 3억, 총 15억이네요. 조정위원이 확인했습니다. 혜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재산이 누락됐습니다. 혜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고는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숨겼습니다. 그중 5천만 원은 골프회원권 계약금으로 지출했고요. 혜진이 골프회원권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또한 주식계좌 8천만 원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증권사 잔고 증명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정위원의 표정이 굳어졌죠. 피고 측, 이게 맞습니까? 퇴직금은 제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변명했습니다.
퇴직금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으로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조정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총 재산은 15억 8천만 원이네요. 피고 측 제안하실 게 있습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이상민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원고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재산 형성 기여도가 낮습니다. 30대 70 비율로 4억 5천만 원을 제안합니다. 민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진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껍고 무거운 파일이었죠. 이것이 원고의 경제활동입니다. 혜진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골프장 영수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고는 3개월간 골프에 1,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골프 회원권에는 5천만 원을 계약했고요. 혜진은 영수증을 하나씩 조정위원 앞에 놓았습니다. 같은 기간 원고가 받은 생활비는 단 30만 원입니다. 혜진은 통장 거래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죠. 눈썹이 점점 올라갔습니다. 원고는 냉장고가 텅 빈 상태에서 동네 슈퍼에 외상으로 라면을 사왔습니다. 혜진은 슈퍼 외상 장부 사본을 꺼냈습니다. 민희의 이름이 선명했죠. 강민의 마이너스 라면 1박스 외상 마이너스 1만 8천 원. 조정위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피고는 왜 배우자에게 적정한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퇴직 후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혜진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같은 기간 골프에 1,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여유가 없었던 게 아니라 가정보다 골프가 우선이었던 겁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조정위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고 측 요구사항이 뭡니까? 50대 50분할입니다. 7억 9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혜진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7억 9천만 원이요? 그럼 저는 뭘로 살라고요? 앉으세요. 조정위원이 준호를 제지했습니다. 준호는 다시 앉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죠.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큽니다. 조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50대 50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고의 재산임의 처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조정위원은 양측을 번갈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민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합니다. 재판으로 진행하시죠. 조정위원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희와 혜진이 먼저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준호였습니다. 민희야. 준호가 민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갈 거야? 7억 9천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준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민희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40년간 골프 치며 살았잖아요. 이제 내 차례예요. 민희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지은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민희와 혜진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였습니다. 준호는 골프 친구 이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수야. 나 준호야. 오, 준호 형님. 무슨 일이세요? 아내가 재산 절반 달라는데 어떡하지? 7억 9천만 원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네가 너무 심했어. 이영수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골프만 하고 집에는 신경도 안 썼잖아. 형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형님, 지금이라도 잘못 인정하세요. 재판 가면 더 불리해질 거예요. 이영수는 충고했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죠. 골프백이 구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민희는 딸 지은의 아파트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혜진 변호사였죠. 강민희님, 재판 준비하겠습니다. 각오 단단히 하세요. 네, 변호사님. 저는 준비됐어요. 민희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죠. 40년의 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도요. 재판 당일이었죠. 서울가정법원 3층 제7호 법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방청석에는 딸 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휴지를 꽉 쥐고 있었죠. 원고석에 민희가 앉았습니다. 혜진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민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40년 만에 처음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피고석에 준호가 앉았습니다. 이상민 변호사가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목에는 여전히 500만 원짜리 골프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벨트도 명품 골프 브랜드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서세요. 법정 안 사람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았죠. 앉으세요. 다시 모두 앉았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최종 변론 기일입니다. 원고 측부터 진술하시죠. 혜진이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강민희는 40년간 오로지 가정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시집왔습니다. 신혼여행도 포기했습니다. 피고가 골프채를 사는데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증거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원고는 40년간 단 120만 원의 용돈만 받았습니다. 한 번에 10만 원씩, 명절과 생일에만요. 혜진은 용돈 기록 수첩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골프에 수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최근 3개월만 해도 1,200만 원입니다. 혜진은 골프장 영수증 더미를 법정에 내놓았습니다. 재판장은 영수증을 하나씩 확인했죠.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피고는 이혼 조정 신청 직후 5천만 원으로 골프 회원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 은닉 시도입니다. 혜진은 골프 회원권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냉장고가 텅 빈 상태에서 동네 슈퍼에 라면을 외상으로 사야 했습니다. 혜진은 슈퍼 외상 장부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는 485만 원짜리 골프용품을 구입했습니다. 혜진은 골프용품 영수증도 함께 제출했죠. 재판장은 서류들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원고의 40년은 인정받아야 합니다. 50대 50 재산 분할을 청구합니다. 혜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은 피고 측을 봤습니다. 피고 측 변론하시죠. 이상민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40년간 성실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이상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골프는 회사 인맥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주 3회 골프를 쳤는데 그것도 인맥 관리였습니까? 이상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고가 골프 회원권을 산 것은 투자 목적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부인이 외상으로 라면을 사던 날 피고는 1인 15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먹었습니다. 이것도 투자였습니까? 이상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판장은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피고, 직접 진술하시겠습니까? 준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골프는 스트레스 해소였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3개월에 1,200만 원이 스트레스 해소입니까?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이 냉장고가 텅 빈 상태에서 라면을 외상으로 사올 때 당신은 300만 원짜리 골프 드라이버를 샀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당신은 48만 원짜리 한우를 먹었습니다. 부인은 시든 김치로 라면을 먹었고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앉으세요. 준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재판장은 민희를 봤습니다. 원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민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꺼냈죠. 저는 40년간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엄마였습니다. 민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50만 원으로 5 식구를 먹였습니다. 민희는 가계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식품을 샀습니다. 저녁 6시가 넘으면 할인되는 채소를 기다렸습니다. 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남편은 골프를 쳤습니다. 방청석에서 지은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중퇴하고 시집왔습니다. 민희는 손등을 쓸었습니다. 화상 자국과 주름이 가득한 손이었죠. 40년이 지나고 보니 제 꿈은 없었습니다. 제 인생도 없었습니다. 골프만 있었습니다. 민희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제 몫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40년의 값을 받고 싶습니다. 민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류를 천천히 정리했죠. 판결하겠습니다. 법정 앞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 박준호는 원고 강민희에게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준호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원고는 40년간 가사노동으로 피고의 경제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재산 형성에 50% 기여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는 부부 공동 재산인 퇴직금으로 임의로 골프 회원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재산 은닉 시도로 판단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피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내 원고에게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시오. 이상 판결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내려쳤습니다. 또 법정에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지은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민희는 혜진과 포옹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죠. 준호는 피고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어깨를 두드렸지만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명품 골프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벨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죠. 그럼 골프 회원권은? 민희는 법정을 나가며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였죠. 민희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법정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희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습니다. 30평짜리 깨끗한 집이었죠.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민희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니었습니다. 8시였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신선한 야채, 과일,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달걀도 한 판이 있었죠. 미니는 미소 지으며 달걀 2개를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달걀을 구웠습니다. 토스트도 구웠습니다. 커피를 내렸죠.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죠. 여보세요, 지은아. 엄마, 잘 주무셨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갈게요. 같이 외식해요. 그래, 좋아. 엄마가 살게.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엄마 대학 등록금 축하하는 거예요. 미니는 웃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미니는 서울 홍익대학교 디자인학과 사회인 특별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65세 신입생이었죠. 40년 만에 다시 잡은 꿈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책상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스케치북과 색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드레스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죠. 미니는 색연필을 들어 스케치를 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준호는 대치동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후 남은 돈은 8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골프 회원권 취소 위약금 2천만 원을 냈죠. 아파트 절반 지분 6억 원을 미니에게 넘겼습니다. 현금 1억 5천만 원도 지급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었습니다. 이사할 곳은 인천 작은 투룸이었죠. 준호는 거실에 쌓인 골프채를 바라봤습니다. 명품 골프백도 구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골프 시계는 중고로 팔았습니다. 200만 원 받았죠. 골프 친구들의 전화는 끊겼습니다. 모임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골프 동호회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골프장 사진을 올리고 있었죠. 오늘 스코어 82타. 날씨 좋네요. 준호는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프장이 보이는 방향이었죠. 하지만 이제 갈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미니는 홍대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수업 날이었죠. 백팩을 메고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20대 학생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어색했지만 설렜습니다.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오늘은 첫 수업이니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학생들이 하나씩 일어나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미니의 차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희입니다. 65세입니다. 학생들이 놀라 미니를 봤습니다. 40년 전에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꿈입니다. 미니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학생들도 따라 박수를 쳤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미니는 노트에 필기를 했습니다. 40년 만에 강의였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미니는 강의실을 나와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지은이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지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니는 달려가 지은을 안았습니다. 첫 수업 어땠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죠. 파스타 2개 주문할게요. 그리고 와인도요. 지은이 웨이터에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미니는 파스타를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지은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새로운 시작. 미니도 잔을 들었습니다. 두 잔이 부딪혔습니다. 땡그랑.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이 지나 찾은 자유였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었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미니는 미소 지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미니는 대학 과제로 첫 드레스를 완성했습니다. 하얀색 원피스였죠. 25에 그렸던 스케치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완성한 꿈이었습니다. 미니는 완성된 드레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65세 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있었지만 밝았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죠. 40년 전 25 미니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 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65세의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니에게는 25의 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40년간 자신을 잃고 살았던 미니 씨는 이제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미니 씨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말씀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